예,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뭐 접대받기 좋아하고 뭔가 찔리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 십상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접대 문화, 부패에 대한 반감이 큽니다. 부패의 뿌리부터 뽑겠다는 김영란법, 후폭풍이 거셉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최진녕 변호사, 정치평론가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과 함께 어떤 점이 논란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뭐 1년 반 뒤로, 그러니까 내년 한 10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미뤄지긴 했습니다만은 이 법이 뭐 실제 시행된다고 하면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뭐 어떤 그 법안 개정이라든지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3만 원짜리 이상 밥을 먹게 되면은 뭐 범칙금을 내는 겁니까? 네, 결국 그렇습니다. 그것 또한 사실은 낭설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현재 규제는 하지만 이른바 사교적이고 의례적인 한마디로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정도의 어떤 식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가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적용 제외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그것은 이른바 공무원의 윤리 규정상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신고하지 않고도 식사할 수 있는 것인데 예. 만약에 이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면은 그런 말이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말씀드렸듯이 사교적 의례적인 예외 규정에 대한 대통령령이 없습니다. 예.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10여 년 전에 정해진 이 룰을 좀 더 금액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인 현재 상황을 반영해야 된다는 논리가 있는데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면은 말씀하시는 대로 한 29,900원은 되고 3만 원 안 된다. 뭐 이런 논리가 있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정부가 다듬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식사를 얼마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예. 더 중요한 것은 이토록 김영란법이 통과되기를 원했던 국민들의 이유는 예. 그만큼 우리 사회가 청렴하지 못하다, 네. 부패하다는 데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아니 29,000원짜리 식사를 하고서 청탁을 하면은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청탁을 하거나 승진을 부탁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규제를 좀 빠른 속도로 또 통과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지금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는 금액이 얼마냐를 떠나서 예. 그만큼 부패의 어떤 문제가 바로 그런 자리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네. 그런 향응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아예 만들지 말라. 예. 이런 어떤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각 당사자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지금 접대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김영란법을 굉장히 반가워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뭐 각과 의뢰 입장에서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든 여러 가지 규제와 관련된 청탁을 하게 될 경우에 네. 이러한 어떤 시도를 하게 됐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러한 법이 만들어지고 생기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투명하지 못한 방법으로서 이런 어떤 규제 해결에 대한 관련된 요청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말 그대로 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불상사를 이제는 이 김영란법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됐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국민들의 인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때 지금 현재의 어떤 부패가 만연돼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중요한 어떤 조사 결과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이 전국 자체조사입니다. 802명을 대상으로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유선 전화조사를 한 내용이고요. 예. 이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49%. 응답률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대경제연구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 우리 국민 10명 중 9명 정도는 부정부패 수준을 높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조사 결과의 충격적인 것은 국민 4명 중 1명은 네. 10억 원을 주면 예. 법 위반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간판 가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원의 충분한 대가가 주어지면 법 위반 행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만큼 우리 사회의 이러한 어떤 부패의 어떤 온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도는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예. 이러한 김영란법을 통해서 더 이상은 이제는 이런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민원인들이 부당한 청탁을 하지 못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 부패와 청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 아쉽다라는 겁니다. 뭔가 권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대관 업무, 예. 대외 협력 업무를 기업에서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로비스트법을 이제는 합법화해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국민들의 정서에는 로비스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다른 이름의 부패의 어떤 그 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김영란법에 대해서 많은 어떤 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뭐 2천만 명이나 적용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국민 여론을 조금 더 제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 경로상의 어떤 국민 여론을 분석을 해보면 처벌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용 대상이 중요한 것이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떤 행위를 대상 삼아야 된다. 네. 이러한 어떤 이 부패의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2천만 명이라는 것도 부패를 저지르지 않으면은 처벌 안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러한 2천만 명이라는 숫자를 부풀려서 마치 김영란법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네. 호도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인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취지는 살려야 되고 부작용은 이제 최소화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부작용 가운데 이제 많이 거론되는 것이 이제 접대 문화 이런 것 하면서 저희가 이제 뭐 앞서서 이제 식당 같은 경우 가면은 뭐 3만 원 넘는 식당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중식당, 맞습니다. 이식당 같은 데 가면 이제 고급 음식점이고 호텔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꽃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네, 이제 맞습니다. 그 보내기도 사실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나오자마자 특히 요식업, 특히 고급 음식점이나 호텔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이제 뭐 30만 원짜리가 그 식사가 있는데 앞으로 이걸 못 팔겠다라고 예. 항변을 하는데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과연 정상적이냐? 한마디로 그와 같은 걸 못하기 힘들겠다는 것은 그만큼 거꾸로 우리나라 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계나 어떤 그 정치계 일각에서는 이른바 이것이 반경제 활성화법이 아니냐 이런 그 해석도 나오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거꾸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을로서는 좀 더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인데 단순히 그것을 넘어서 오히려 서민 경제에든 도움이 될 수 있다. 왜냐? 그렇게 또 비싼 데 안 가고 앞으로는 한마디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면서 서로 친하게 지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정도로 해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서민식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활성화될 수도 있고 사실 가장 큰 함의는 뭐냐면 이것을 누군가를 처벌을 하려고 하는 그 법이 아니고 김영란 옛날 그 국민권익위원장님도 얘기했는 바에 따르면 이것은 한마디로 특히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전에는 이런 그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청탁을 안 받으려고 해도 그거를 거절을 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했을 때 아니다. 지금은 이 법으로 내가 맞으면은 이 법에 의해서 내가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청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무기를 준다.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공무원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 법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시각을 달리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김영란법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 요식업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침체될 거다.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건 그동안 우리 요식업의 어떤 활성화가 이 접대 문화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접대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기 침체는 가처분 소득이 적어서인 이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접대 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식사 자리가 줄어들고 그만큼 여러 가지 우리의 지역 경제가 침체될 거다. 이 선뜻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오히려 이 대기업 내에서의 대기업 자체적으로 어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식당들 때문에 주변에 어떤 그 상권들이 사실은 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상권들이 활성화되도록 어떤 식사 문화라든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또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회식 문화를 활성화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주변에 상권 요식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또 하나는 이 국가 청렴도 지수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국가 순위를 보면은 조사 대상국 177위 중에서 2013년 기준으로 따지면 46위입니다. 이 순위가 점점 더 떨어졌다는 것이거든요. 200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39위였는데 46위가 됐는데 국가 청렴도 지수가 한 단위가 상승을 하면은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 결과입니다. 국내 총생산이 2.64% 상승한다고 합니다. 경제가 활성화되죠. 또 이 국가 부패 인식 지수가 한 단위가 감소되면 해외 투자가 0.2% 상승한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도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경제 활성화 문제된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이 OECD 평균 부패 수준만큼 우리의 부패 수준이 올라가면 1인당 GDP가
138.5달러 늘어난다고 합니다. 예. 소득 늘어나네요. 예. 그다음 연평균 성장률도 0.65%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토록 원했던 연평균 성장률도 오르는데 부패 근절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요. 그렇군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이게 보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누더기법이 됐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국회의원들에 대한 법 논의 과정에서 구멍들이 막 속속 발생을 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입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이 얘기가 하는데요. 우리가 입법 평가를 할 때는 항상 법 자체를 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이른바 실체적인 네. 그 합헌성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는 된과 동시에 절차를 제대로 지켰느냐. 한마디로 이게 처음에 정부에서 와서 예. 정무위를 거쳐서 법사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공청회나 이런 것들이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특히 이제 이 법사위에 와서 특히 법안심사 소위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비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을 비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법을 비난할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이 벌써 그 김영란 법안이 원안이 나온 때로부터 지금 960일 거의 1000일 가까이 지난도록 그럼 뭐 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 특히 이번에 보니까 리얼미터가 최근에 조사했는 바에 따르니까 예. 국민들은 거의 67% 정도 이 법이 특히 이제 적용 대상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넓힌 거에 대해서 지지한다라는 예. 그런 어떤 여론조사를 결과를 봤는데요. 그런 취지에서 지금까지 사실은 거의 1000일 가까이 굉장히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대한변협에서도 여러 차례 어떤 공청회도 했고 실질적으로 그 국회에서 끝에 와서는 약간 좀 빨리 처리를 하기, 특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었지만 그 전에 정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청회도 있었고 실질적인 어떤 절차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뭉개고 있다가 예. 최근에 속도를 내면서 이 끝에 있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 이른바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좀 분명히 문제가 있고 특히 이제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위헌 논란이 있고 어떻게 보면 시행되기도 전에 지금 헌법재판소까지 지금 가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앞으로 다른 법에 있어서 이런 문제는 있지 않도록 좀 국회의원님들이 더 노력은 해야 됩니다만 어쨌든 통과됐다고 하면은 그 법을 우리 법에 시행하기 위해서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게 벌써 위헌이다 이런 식으로 들고 나온다는 것은 법의 규범력을 너무 떨어뜨린다는 그런 점에서 조금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 국민적으로 시행되기 네. 전에 헌재에서 결정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많습니까? 아직까지 특히 이제 이 법 같은 경우에는 공포조차도 안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공포조차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것이 헌법재판대의 대상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예. 상당히 헌법학자들 가운데서 논란입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시행되는 법 그리고 예. 그 법에 의해서 직접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헌법 소원이 되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만 그거에 반대하는 의견은 언젠가는 1년 반 뒤에는 명확하게 시행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이 명확하다면은 이 시점에서도 비록 예. 공포가 됐지 않지만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견해도 강력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적용 대상을 이제 놓고도 처음에 이제 공직자에서 이제 뭐 최종적으로 통과된 법을 보면은 이제 사립학교 교원도 들어가고 이제 언론사까지 이제 네네, 포함을 맞습니다. 시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됐고. 네네.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와 같은 것이 직접적으로 어떤 국회의원을 규제하는 법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어떤 대상을 넓혀서 물타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결론으로서는 정무위에서 원안에서 플러스해서 공직자뿐만 아니고 어떤 사립학교 교원 또 그리고 언론인을 포함했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어떤 투명성을 높이는 데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예. 지금 이에 대해서는 과잉입법이다. 어떻게 보면 형평이 어긋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예. 그와 같은 것은 어떤 김영란법 프레임으로 본다고 하면 그와 같은 비판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대상이 넓혀진 만큼 이른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른바 포괄적 부패방지법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공직자만을 대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있는 이른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있는 어떤 적폐와 어떤 부패를 일소해야 된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법이라는 취지에서는 예.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습기가 있어서 곰팡이가 있다고 하면은 어디건 어떤 법률을 통해서 오히려 더 햇빛을 쏠 넓혀나가야 필요가 된다. 있다. 저는 그런 어떤 방향이 어떤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합당한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국민들의 여론을 분석해 보면은 예. 이번에 김영란법과 관련돼서는 압도적으로 통과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습니다. 예.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높은데요. 또 하나 우리가 조심스러워야 될 것은 너무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이 법안의 이름 명称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인 이 법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은 모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패를 막을 수만 있는 일이라면 다 옳은 결정이었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기 십상입니다. 예. 보다 더 여기에 좀 우리가 냉철해질 필요가 있는데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김영란법이 무조건 하고 대한민국의 부패의 방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만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의 문제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 앞서 소개했던 현대경제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우리가 부패가 심화된 가장 큰 이유가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영란법이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법의 본질적인 취지였던 부패를 건절할 수 있는 예. 이 집행과 감시, 처벌 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김영란법만으로 모든 문제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각종 헌법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또 하나 궁금해질 수 있는 부분이 그렇다면 김영란법이 모든 법의 상위에 있느냐, 부패와 관련된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다른 유사하거나 또는 오히려 더 해당되는 어떤 처벌 내용이라든지 적용 대상 범위에 따른 각각의 또 법안들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법률이 있습니다. 예. 그것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 궁금증이 이런 이야기들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마른 나라에서는 이런 어떤 법안들이 없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런 법안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독일 같은 경우에도 여기 또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뇌물 수뢰에 관련된 아주 강력한 처벌 법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라파 유럽에서는 그런 법안들을 왜 가지고 있지 않냐? 그것은 국민들의 오랫동안의 전통과 문화로서 그런 부패를 건절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국민 문화로 정착이 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좀 우리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많은 부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른바 검찰 공화국이 될 가능성 또 그리고 또 언론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 그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기존의 어떤 이 법이 도입된 취지가 뇌물로 처벌을 하려고 했더니만 벤츠를 줬는데도 사랑의 증표라는 이유로 무죄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앞으로는 돈을 받은 사실만 알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정치적 소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돈을 받은 사실에서 대가성이 없다 하더라도 이 법으로 걸어서 굉장히 문제가 생길 문제가 있고 예. 그 반면에 정치적으로 다수자 같은 경우에는 그 뇌물죄로 처벌하면은 벌금이 없습니다. 예. 그럼 징역형으로 해서 공직을 물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김영란법이라 이런 식으로 대체법이 있으니까 이걸로 해서 벌금으로 퉁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권력을 네. 제대로 할 필요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나오는 것이 언론 자유의 침해 위험성이 예. 있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정부 여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 뒷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그 정치적 탄압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민주주의가 어디 가며 언론의 자유가 어디 가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와 같이 저도 이제 포괄적인 어떤 부패 방지법으로서의 기능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만 공직자와 이wan 사적 영역에 있어서 처벌의 수준과 규제를 좀 달리하는 그런 어떤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원래 법의 이름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었는데 네, 이해충돌 이 부분이 어디로 가버리고 부정청탁하고 금품수수 네. 금지에 관한 법률로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해충돌은 맞습니다. 4월달에 다시 한번 논의하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된 예. 거냐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이 법의 모법이 된 것이 예. 미국에 있는 케네디 대통령 당시에 수뢰 금지 및 공직자 이해 충돌의 방지에 관한 법률인데요. 예. 말 그대로 이해 충돌이란 것은 예컨대 내가 어떤 재판을 받는데 가봤더니만 재판장님이 내 형님이다. 그러면은 그 사건을 다른 데로 배당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행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도 어떤 가족 관계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서로 이해 충돌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인데 행정이란 것이 분야가 워낙 넓다 보니까 지난번에 있던 김영란법 원안만 가지고는 좀 너무 지나치고 어떤 대상이 너무 모호하다고 해서 이번에는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해충돌 방지는 완전히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특히 이제 야당 측에서는 다음번에 빠른 시일 내에 이 이해충돌도 넣어서 어떤 입법 보완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있는 이해충돌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은 가족 중에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거나 국무총리가 되거나
뭐 언론사 사장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다른 가족들은 이제 네, 그런 이해충돌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네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그렇기 때문에 있을까요? 과잉입법이라는 것에 있어서 완전히 뺐고 예. 실질적으로 그 부정청탁이라는 것도 최초에는 자기 또는 제3자와 관련된 청탁을 모두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가 정무위원을 거치면서 허용되는 것 17개 그리고 적용되는 거 한 5개 정도로 그 부정청탁으로 금지되는 거 15개 예. 또 허용되는 청탁 7개로 그 열거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위헌성을 걸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회색지대에 있는 부분을 과연 어느 부분이 정당한 청탁이고 어느 부분이 부정상한 청탁인지에 대해서 모호하기 때문에 형벌법규 명확성에 위반된다는 그런 논란이 있는데 예. 1년 반이 아직 시행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깨끗하게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여당은 이제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고 야당은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조금씩 고쳐나가자라는 입장인데 마지막으로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번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부패 수준을 획기적으로 바꿀 이정표 같은 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시행이 되는 만큼 그것을 제대로 시행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위헌성이 있고 지금 일부 그 단체 같은 경우에는 헌법 소원까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헌법 소원을 통해 제3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좀 거르는 그런 절차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을 보더라도 무엇보다도 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법이 더 완비된 건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집행과 그리고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국민 여론으로 보더라도 법 제도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이런 집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강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적용 대상보다도 오히려 이런 부패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찾아내고 여기에 대한 처벌이 국민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 국민 여론도 이 법안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는 점을 여야가 명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보다 맞습니다. 실천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내신 최진영 변호사 두 분 소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